자, 이거는 요번에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인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도 경시대회 문제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에서 이제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 유형으로 객관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주관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경시대회, 시도 경시대회 문제로 한 거고요. 1교시는 선생님이 역학할 거고요. 3교시는 호진 선생님이 전기 파트 중에서 자기. 오늘 물이야. 네? 뭐? 학교에 물 소리밖에 출근 안 했는데 그럼 어떡해? 네, 진짜요? 컴퓨터 올리요? 네. 물을 방송 지인가? 물을 방송 한번 못 봤어. 1교시가 역학. 야 그래도 역학은 아니잖아. 역학 전기. 감사해. 야 그래도 오늘 하면 나도 누르겠네. 그렇지. 나도 누르한 거네. 종수생 왔어요? 네. 저도 쓰면 안 돼요? 싫어? 그럼 죄를 쉽다. 자, 채점 닥쳐. 내가 너네들을 위한 수업을 해? 나를 위한 수업을 하지. 자, 1번에 4, 2번에 3, 3이요? 3번에 4. 오? 미쳤다. 4번에 5, 5번에 1, 6번에 3, 7번에 4, 8번에 5, 9번에 1, 10번에 2, 11번까지만 채점할게요. 11번에 5. 야 어떻게 틀린 거 같아? 자, 11개 문제 중에 맞은 개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해줘야 돼요. 괜찮은데. 찬서, 저 9개요. 틀린 거 보고 계세요. 준호, 8개요. 가은이, 10개. 주한이, 8개요. 아미, 이렇게. 가은아, 뭘 틀려? 9번 틀렸어. 몇 번? 9번. 9번. 아미는 몇 번 틀렸어? 저 2번이요. 2번? 2번? 근데 이게 2번? 물리는 오랜만에 약간 감이 딱 지렸어. 주한아, 몇 번 틀렸어? 저 6번, 10번. 6번, 10번? 진짜 레전드네. 너 3개 틀렸다는 거잖아. 11문제 중에 8개라면. 6번 10번 하면 안 돼. 6번, 10번, 7번이요. 그 다음에 준호, 네? 몇 번 틀렸어? 1, 2, 3이요. 저러기 힘든데. 뒤에는 다 맞았고? 뭐야? 이게 뭐 하나는 거예요? 야, 1번을 틀리는 건 아무리 올린 문제도 1번은 잘 안 틀리는데 준호야, 네가 해냈다. 네. 찬서, 저그 다 나왔어요. 네 번호를 얘기하라고. 아 6번이랑 이게 왜 18? 2번이요. 이거 그 다음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복합성을 이렇게 가져와. 자, 지금 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건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3학년 파트에서 있는 일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서 시험을 본 학교도 있고요. 시험을 앞으로 볼 학교들도 있어서 조금은 심한 내용까지 한꺼번에 좀 끌고 가보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시도별 경시대회 문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경시대회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출석 면담을 가든지 심층 면접을 가든지 이 내용을 기본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연계 시험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공통형 학교들은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통형 학교들은 이렇게 나와. 이 정도다 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과 에너지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많이 반복해서 모르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일과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과학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다? 이거. 네,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랬다라고 표현한다. 너네 출석면담 가가지고 일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자기 해석으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학적 정의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에 있는 저 문장으로만 하셔야 돼요. 물체의 힘을 줘. 그래서 물체에 힘을 주어서 힘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그래서 일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이 되는 물체가 있는데요. 그 물체한테 내가 F라고 하는 힘을 줘서 수평 방향으로 S만큼 이동시키죠. 근데 얘가 이동한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실제로 한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불러. 아 제곱분의 사이즈. 죄송해요. 불러. 한 일 얼마야? 잠깐만요. 패스 사이즈. 불러. 한 일 구하는 식. F 코사인. F 코사인 세타 S. 곱하기 S죠. 뭐야 맞았네. 맞아요? 네.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주님은 F인데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 이 힘은 사실은 F가 아니고 F 코사인 세타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힘을 주고 있는 방향 사이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이 뭐하다? 이동 방향과 힘을 주는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이 뭐합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이동 방향과 힘 준 방향이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됐죠? 거꾸로 얘기하면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힘을 줄 때 최대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늘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힘을 주죠. 하지만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요. 대다수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동한 방향과 힘을 주는 방향은 늘 각도를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실제 한 일을 구하는 게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힘을 주고 있는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90도를 이룬다면 한 일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대표적인 예는 뭐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예 뭐 있습니까? 이거예요. 뭐 있니? 이거 들고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뭐 하는 겁니까?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리적인 언어 약속이 있어요. 보면 들고라는 단어와 들어 올리고라는 단어를 같이 봐야 되니 다르게 봐야 되니? 이걸 다르게 봅니다. 물리에서는. 들고는요. 처음부터 물체를 든 상태로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평으로 걸어가면 실제로 물체에다가 주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체를 들어 올리고라는 건 뭡니까?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려서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는 한 일이 있니 없니?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 한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에서는 들고라는 것과 들어 올리고라는 단어를 다르게 본다. 알겠습니까? 자기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물리에서 언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근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거 또 있어요. 물체를 들고 수평 가는 거 말고 또 뭐 있다고? 교과서에 원도. 있습니까? 원도.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물체를 등속 뭐 시키는 겁니까? 원운동 시키는 경우가 이렇대요. 그럼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뱅글뱅글 돌릴 때요. 실제로 이동 방향은 어딘데? 이렇게. 네. 원의 접선 방향이라는 단어 쓰셔야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접선 방향이 항상 이동 방향을 표현하는 언어고요. 힘의 방향은 뭡니까? 네.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구심력 방향. 원의 중심 방향은 구심력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접선 방향과 구심력이 항상 몇 도를 이루고 있어요?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등속 원운동하는 애가 있죠.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누굽니까? 실제로 달은 아니야. 인공위성이야. 달은요. 실제로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 돌린다. 그죠? 우리가 그냥 원궤도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타원궤도거든요. 근데 인공위성은 원궤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었어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 N은요. F, S 그래프가 일을 나타내니 FT 그래프가 일을 나타내니 뭡니까? F 당연히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FS 그래프가 밑에 있는 게 한일의 양이겠죠? 그럼 얘 뭘까요? FT. 네, 아이론이죠. 충격량.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그래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요. 일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이라는 거에 과학적 정의는 이거예요.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좀 방해하는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 이게 과학적 정의인데 우리는 일의 진짜 의미가 뭘까? 라고 하면 일의 진짜 의미는 에너지보다 변화량이다. 이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뜻이죠. 그래서 왜?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뭐 할 거고? 줄어들 거고. 일을 하면 에너지는 줄 거고요. 일을 받으면 에너지는 늘죠. 그러니까 일을 했거나 일을 받았거나 상관없이 일이 있다면 무조건 그만큼 에너지를 뭐 했을 거니까? 변했을 거니까. 그래서 일의 진짜 의미는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일이 30이야 라고 하면 그 30만큼의 에너지는 무조건 변했을 거야. 알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걸 정리한 게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라고 배웠잖니? 그치? 일한 만큼 에너지는 변할 거야. 근데 보면아, 일한 만큼 에너지가 변할 때요. 아무 일이나 아무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알아? 그러면 특정한 일만 특정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중에 뭐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 얘네들의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무슨 일이냐? 이거잖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누가 한 일? 뭐? 말해. 자신감 있게. 괜찮아. 속력이랑 질량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누가 한 일? 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짜임이. 운동 에너지는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만큼은 변해요. 그거 증명이 되죠. 내가요. 쌤이요? 네. 알짜 힘이 한 일이요. 알짜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알짜 힘이잖아. F는 MA요. 거기다가 S를 곱하면 알짜 힘이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힘은 무조건 알짜 힘이에요. 실제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알짜 힘입니다. 그래서 F는 MA예요 라고 하는 이 MA가 알짜 힘과 똑같은 크기예요. 되겠어? 자, 근데 여기에서 낯익은 게 보입니다. 요거요. 요게 뭐죠? 잠깐만요. AS 센터. 이게 뭐죠? 뭐지요? 이게 뭐죠? 잠깐만. AS 그러면 상관하는 거 없어요? AS. 아, 네, 잠깐만. 너네 요즘에 공부할 때 정신 놓고 있지. 빨리 내신머리에서 이제 과거 입시머리로 다시 돌아오셔야죠. 잠시만 그래프 좀. AS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속력이요. 속도 이런 게 아니고요. AS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이라고 하는 등가속도 공식 중에 세 번째 공식 있죠. 네. 그럼 꼬맹아 AS는 뭐니? 2분의 이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어도 불방하죠. 오. 집어넣어 봐요. 그럼 뭐 나옵니까?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제곱 나오죠. 이게 뭔데요? 속력. 이게 뭐예요? 운동 운동 에너지. 에너지요. 네,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값이에요? 운동량이 변. 운동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짜임의 한일은 다른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운동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우리나라의 수능 문제에서요. 진자 운동 나왔어요. 자, 진자가 운동할 때 양 끝단을 A, B라고 하고 가운데를 O라고 하겠다. A에서의 속력 얼마입니까? 0. B에서의 속력 얼마입니까?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알짜임의 한일이 얼마입니까? 이게 모투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겨우 2점짜리 문제예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알짜임의 한일이 얼마? 이거 0입니다. 왜요? 알짜임이 한일을 구해라 그러면 꼬맹아, 애들은 진실하게 정말 알짜임이 한일을 구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못 구합니다. 얘는 매 순간마다 알짜임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알짜임이 한일이랑 같은 말은 뭡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예요. 얘 여기에서의 속력 0이라고 그랬죠?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0이죠. 여기서의 속력 0이라고 그랬죠?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0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0에서 0으로 간 거예요. 중간 안 본다고요.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얼마예요? 0이에요. 알짜임의 한일이 0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짜임의 한일을 구하라 그러면 알짜임의 한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짜임의 한일이랑 같은 말이 뭔지를 생각해야죠. 뭡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얘기구나. 너네요. 충격량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해야 됩니까? 아니요.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충격량을 구할 수 없어요. 그게 FT가 없을 거예요. 뭐 구하라는 얘기야? 운동 양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상위권 문제를 쉽게 푼다고.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라 그러면 거기에 MV가 없을 거예요. 충격량 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스케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거 입시 문제에 세종 한성 문제에 됐어. 전기 에너지가 증가했다. 전기 에너지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기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친듯이 전기 에너지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막 생각해요. 전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라?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뭡니까? 다른 에너지가 뭐하기 때문이요? 감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다른 에너지를 감소를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답으로 표현해야 돼. 그게 과거 문제였어. 작년에도 에너지 전환이었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 의미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게 난이도가 높은 생각이라고 한다. 이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면접이지. 그러니까 충격량 구하라 그러면 충격량을 구하지 말고요. 그것과 같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안목.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1이기 때문에 누가 한 일을 구하라고 했는지 그걸로 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는 알짜임의 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알짜임을 구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과 같은 말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면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됐겠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알짜임의 한 일이라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라. 이건 뭐 구하라는 얘기일까? 물론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에 그렇겠죠. 네. 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요. 항상 누가 한 일이랑 같습니다. 중력이 한 일입니다. 이건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중력의 한 일을 구하라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알짜임의 한 일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던 아니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의 진짜 의미는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일의 진짜 의미는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켰냐? 그러면 그 순간에 아 중력이 한 일이 있구나. 알짜임이 한 일이 있구나. 그거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셔야 물투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사고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고난도의 사고력은 어떤 하나를 물었을 때 그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생기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냐? 네.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이라는 거의 진짜 의미는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거기에서 나온 테마,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요? 맞아요. 어떤 애들이 똑같이 10줄의 일을 했어. 근데 누가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한 거야? 효율적으로 일한 거야? 라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빨리 하는 게 능률 있게 일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능률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단어고요. 물리에서는 일을 얼마나 빨리 했어?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일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일한 빠르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일률이라고 한다. 왜냐? 이 일률이라는 건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애, B라고 하는 애, C라고 하는 아이가 한 일이 있어요. 10줄의 일을 했다라고 치자. 이것만으로는 A, B, C가 누가 더 능률적으로 일을 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 할 일의 양이 같으니까. 근데 이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초를 보니까 얘는 1초 만에 그 일을 했어. 얘는 2초 만에 했어. 얘는 5초 만에 했어. 누가 더 능률적이라는 거니? A요. 이거죠. 네. 자, 같은 일을 할 때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하는 아이들이 더 능률적으로 일을 했다. 이거를 물리에서는 일률이라고 한다. 일의 능률. 알겠습니까? 줄여서 일률이라고 한다고요. 됐어. 그렇다면 A의 일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시간으로 한 일을 나누시면 되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10줄 퍼 풀롱이에요. 아니 10줄 퍼 초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는 얼마입니까? 5줄 퍼 초예요. 얘는 2줄 퍼 초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으니까 우리는 줄 퍼 초라고 하는 이 단위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와트라고 한다. 이게 인류 단위다. 알겠어? 근데 머리를 조금 더 써보면 1이라는 건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이죠? 이게 뭡니까? 속력이에요. 됐죠?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 요즘 더 많이 쓰는 건 옛날에는 자 요즘 더 많이 쓰는 건 힘에다가 속력을 곱하면 인류가 나온다. 되겠습니까? 요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일한 빠르기. 그 일한 빠르기라는 인류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힘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속력이 바뀌면 구할 수 없죠. 네. 됐죠? 네, 속력이 일정할 때는 힘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해도 무방하다. 자, 이러한 인륜의 단위는 우리가 주로 와트 쓰는데 그러면 20와트의 한국말의 뜻은 뭐냐? 어떤 아이 인륜이 20와트야? 이거 뜻이 뭘까? 1초 동안. 네, 얘는 1초당 20줄의 1회 이런 뜻이죠. 됐어? 네, 이걸 얘기하는 게 20와트입니다. 근데 인류 단위 이거 말고 하나 더 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락할 때 쓸 거예요. 홀스 파워, 예? HP, 마력. 아. 제가 아는 뜻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 홈페이지 아니야? 예? 이게 홈페이지야? 이게 인류 단위예요. HP. 됐어? 마력이라고 하는 거. 됐냐? 이게 인류 단위인데요. 그러면 1HP가 1마력이 1와트니? 그건 아니야. 네? 이거 얼마? 735와트예요. 735와트. 왜 하필 730? 이거요. 마력이라는 게 그대로예요. 말맞자 힘력자. 말의 힘으로. 그래서 한 일의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얘기할 때 미국 놈들은 몇만 마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마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직도 미국 애들 이거 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한 빠르기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은 양의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율 지금 여러분들 보셨어요. 똑같은 양의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 비율이 1대 2대 3이래. 그럼 얘네 일률비가 몇 대 몇이니? 네, 네. 아니, 잠깐만. 아닌가? 얼마니? 6,
3대 3대 2. 2죠. 반비례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3대 2대 1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알겠죠? 네, 이게 바로 이런 빠르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 어제 선생님이 영재 수업을 이제 똑같은 프린트로 했는데, 1의 원리에 대한 얘기들이 드글드글 있다. 이 1의 원리가 뭐예요? 내가 너네한테 수업을 했었는데 나는 했고 들은 아이들은 없었고, 1의 원리가 뭐야? 오뱅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편하게 하려고. 그 편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물리적 표현을 쓰셔야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네? 네? 인류를 올리기 위해서. 얘기를 쓴다. 적은 힘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그게 인류리죠. 그게 인질이에요? 잠깐만. 아니죠.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하려고. 그 편하려고라고 하는 이제 일을 도구를 사용할 때는요, 보편적 얘기만 한다면 이제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편적 경우를 얘기한다면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려고라고 하는 일상적인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뢰가 있죠. 일반적인 도구들은 다 지뢰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이 지뢰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면 지뢰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지뢰라고 표현합니다. 지뢰의 3요소. 지뢰의 3요소. 아, 작용점. 작용점, 작용점. 힘점. 힘점, 그 다음은 뭐였지? 받침점. 아, 받침점. 네. 그럼 그 중에서 얘는 무슨 점이에요? 이제 물은 거죠? 작용점이요. 네, 이건 작용점이에요. 혹시 그래서 물체가 있는 곳이 작용점. 이게 무슨 점? 받침점. 이게 받침점. 이게 무슨 점? 힘점. 힘점. 내가 누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로 생겨 있으면 지뢰처럼 생기지 않아도 기본적인 이 모습이 아니어도 우린 지뢰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그 아이래요. 누굽니까? 가위. 가위죠. 아, 됐어. 가위는 이게 뭐예요? 작용점. 이게 뭡니까? 진짜. 여기다 힘주죠. 아, 정신 안 차리니? 이게 무슨 점이니? 받침점. 받침점이죠. 여기에 종이를 짜고 있죠. 여기에 뭡니까? 작용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지뢰다. 일반적 도구들은 대부분 다 지뢰의 원리를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정도로의 움직도로에도 사실은 지뢰 구조예요. 아, 이렇게 땡기죠. 네. 그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무슨 점일까요? 여기가? 이게 작은 점입니다. 이 새끼가 올리잖아요. 여기 무슨 점입니까? 힘점. 이게 힘점이에요. 받침점 어디 있어요? 저기 여기 줄이랑 가운데예요.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하잖아요. 돌림힘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도구는 대부분이 다 지뢰의 구조야. 다 지뢰의 구조야. 근데 기억해봐. 받침점부터 작용점까지가 1 떨어져 있어. 받침점부터 힘점까지가 4 떨어져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200N짜리 물체를 올려놓고 여기를 누를 거야. 몇 뉴턴의 힘이면 가능하니? 이게 돌림힘이죠. 자, 최소한의 필요한 힘은 얘가 눌렀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힘의 크기와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힘의 크기가 어떠는데 같아지는 순간에 그 힘부터가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에요. 돌림힘 구하듯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중심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다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곱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얘는 200 곱하기 1이고 얘는 얼마 곱하기 4여야 되니? 5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길이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4죠. 그럼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면 되죠? 4대 2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길이 비가 1대 4이기 때문에 힘의 비는 얼마? 4대 1만큼만 있으면 돼. 이게 돌림힘에서 나온 거야. 이게 지뢰의 원리야. 그래서
도구에 50N의 힘만 주면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50N의 힘으로 얘를 눌러서 그럼 당연히 얘는 올라가겠지.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고.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그랬을 때 얘가 올라간 길이가 2m라고 치자. 그럼 내가 누른 높이는 얼마니? 8m. 이거 얼마입니까? 8m예요. 왜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니까? 닮음이니까. 길이비가 1대 4기 때문에 이 길이비도 1대 얼마여야 된다? 4여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네. 들어봐. 실제로 내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얼마였는데? 250. 200N. 도구를 안 썼으면 200짜리를 들어 올리려면 200 들어요. 도구 없이. 몇 미터 움직여야 됩니까? 2m. 2m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400줄이야. 이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했을 때 이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도구를 사용했어.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이 200이 아니고 얼마면 되겠다는 거야? 50. 50이면 돼. 그 힘이 원래 힘보다 얼마 줄었니? 4분의 네, 4분의 1로 힘을 줄여요. 이게 원래 도구의 일반적 목적이야. 알겠어? 일반적 목적이야. 자, 근데 힘의 이득을 받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새끼 2m 들면 되는데 내가 50N의 힘으로 누르려면 몇 미터 눌러야 되니? 8m야. 거리가 몇 배 들었니? 4배 들었어. 한일량은 얼마일까? 계산해봐. 400줄. 네, 한일량은 어떻습니까? 448. 절대 변화가 없어요. 오.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됐어. 일의 원리가 뭐냐면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의 이득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힘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여서요. 힘의 이득을 있어. 근데 힘의 이득을 보면 반드시 그 순간 거리에 뭘 봐야 되니? 손해를 봐요. 얼마만큼? 이만큼. 그러면 내가 한 일은요? 똑같아요. 왜? 이건 이득이 없다는 거죠. 이걸 줄여서 우리 뭐라 그런다?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여보세요? 알아. 1층. 맞아. 우리 원래 수업하던 건물 1층. 1층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알려줄게요.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도구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설명한 게 일의 원리인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힘의 이득을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 어떤 도구는 2분의 1로 힘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도구는 4분의 1로 힘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어요. 됐죠? 자, 힘의 이득을 보면 그만큼 일의 양도 느는 거야? 줄는 거야? 안 변하죠. 그럼 왜 안 변해요? 힘의 이득을 봤는데? 대신 이동거리가 그만큼 네. 늘어나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반드시 거리에 뭘 봅니까? 손해를 봐요. 힘을 2분의 1로 줄이면 거리가 2배 늘어나고요. 힘을 4분의 1로 줄이면 거리가 몇 배 늘어나요? 4배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저희 서안 또 씹어. 너 요즘에 쟤 깨우는 거 등한시하더라. 뭐해 더 씹어. 자, 그런 거면 봐봐. 거기에 나오는 그림 중에 대다수는 이거잖아요. 빗면이 기울어져 있는 빗면에 물체를 잡아서 당겨 올릴 거야. 이런 그림이 있고요. 자, 어떤 애는 그냥 수직하게 들어 올릴 거야. 이런 그림도 있죠. 그러면 빗면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차이점은 뭐야? 힘이
덜 지고 덜. 그렇죠. 실제로 볼래요?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는데 얘는 빗면을 타고 올라가야 돼. 이거 5m야. 근데 빗면 안 타고 올라가면 3m만 가면 돼. 누가 더 이동거리가 기니? 저그 1번. 빗면 탈 때. 하지만 같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똑같은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거니까 한일의 양은 어떨 거야? 같죠. 빗면을 쓰던 쓰지 않던 한일의 양은 같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빗면을 타고 가면 이동거리가 길어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이 같은 이유는 뭘까요? 빗면을 사용하면 그만큼 힘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야. 맞아? 네.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크기는 변화해서 줄일 수 있지만 이동거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한일의 양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이게 일의 원리야. 알겠어? 그죠? 대부분의 도구들은 지뢰를 쓴다. 지뢰의 3요소가 뭐니? 불러봐. 힘점, 힘점, 작용점, 받침점. 됐습니까? 네. 이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더라도 지뢰라고 한다. 그죠? 순서가 작용점, 받침점, 힘점 순서면 지뢰 중에서도 일종 지뢰라고 해요. 이정재는 뭔가요? 이종 지뢰는 뭐냐면 병따개예요. 요거 위치 두 개를 바꾸시면 돼요. 받침점이랑 이거 위치 두 개를 바꾸시면 돼서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이 힘점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종질이에요. 이게 누구거든요? 병따기. 병따개예요. 또요. 뭐 움직도로래요. 네? 이게 움직도로래요. 움직도로래요. 그게 뭔데요? 네? 나 진짜 모르겠어. 아는데 움직도로의 고정도로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했을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자, 해보죠. 아 이거 걸려 있는 거. 실제로요, 이렇게요. 도르래가 있는데 도르래는 두 종류인데요. 이렇게 도르래가요. 됐죠? 네. 이렇게 이렇게 도르래가 되어 있어서 요심을 잡아당겨서 여기 100N짜리 물체를 들어올리는 도르래가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얘처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르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물체를 매달고 요실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똑같이 100N짜리 물체를 매달고. 아. 그랬을 때요. 내가 실을 잡아당기면 됐어? 얘가 돌아요. 그래서 돈다. 그래서 도르래예요. 둘 다 도르래인데 문제는 이걸 잡아당기는 동안 얘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동안 이 도르래가 같이 위아래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높이는 그 자리에 얘가 고정되어 있고 도는 거예요. 맞죠? 이런 애들을 고정된 도르래가 그래서 우리가 고정도르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사용하는 도르래는 고정도르래밖에 안 쓰고 있는 중이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도르래는 사실은 고정도르래입니다. 근데 얘는 어떠냐면요. 이 실을 잡아당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체가 올라간 만큼 도르래도 같이 올라갑니다. 얘가 이렇게 도르래가 이렇게 올라가고 물체가 따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도르래는 위아래로 움직여.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움직도르래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 아세요? 요거 잡아당길 때 이거 힘 얼마 들어가니? 100입니다. 그럼 빨리 여기 보세요. 말이죠? 거리는 가능해요? 이 힘의 이득. 같죠? 힘의 이득. 없죠. 없어요. 네. 그럼 거리의 손해. 없죠. 없어야죠. 힘의 이득을 못 봤으니까 거리의 손해도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줘야 되는 거리가 얼마니? 이게 1m예요. 그러면 힘의 이득도 못 보고 거리의 손해도 못 보는 이 바보 같은 도르래요. 고정도르래. 왜 씁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도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고정도르래입니다. 저거 돈 주고 사서 써요. 힘의 이득도 못 보고 거리의 이득도 못 보는데 저걸 제일 많이 쓴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고정도르래는요. 힘의 이득이나 거리의 이득을 보려고 쓰는 도구가 아니야. 얘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힘을 주는 힘의 방향을 못 시키기 위해서다.
전환시키는 거다. 만약에 고정도래가 없었으면 힘을 어떻게 줘야 돼요? 위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 올려야 된다고요. 근데 고정도래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힘을 어디로 줍니까? 아래로 줘요. 맞죠? 힘을 주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고정도래야. 그 혜택을 받던 게 우리가 옛날에 썼던 두레박이야, 두레박. 됐어? 우리가 우물에서요, 엄청 깊은 우물에 고여있는 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깊이가 10m 깊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썼던 거. 지하수를 고이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물을 기를 때마다 들어가야 되니? 아니죠. 그때 여기에 두레박에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조선인들이 만든 뭡니까? 그 정도로 돼요. 여기에 두레박이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서 물을 기리고 여기를 잡아당기면 되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게 그 정도로예요. 엄청 많이 효율적이란 말이죠. 그죠?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움직도래는 뭐냐면요. 움직도래는 실제로요. 움직도래 하나가 물체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N짜리 물체를 잡아당긴대요. 얘는 50N의 힘만 줘도 얘가 올라와. 신기하죠? 생긴 거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힘을 몇 분의 1을 주려니? 그러면 거리는? 그러면 얘가 1m 올라가려고 하면 얘가 당겨줘야 되는 거리는 얼마겠니? 2m. 됐어? 근데 왜 얘는 힘의 크기를 줄여? 라고 하면 보면 잘 봐. 얘는요, 실이 몇 가닥이니? 그러니까 이 힘이랑 이 힘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또요, 얘 받침점이 어디냐? 가운데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1대1이고 뭐예요? 그러면서 얘는요, 여기 작용점에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그러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길이비가 1대1이니까 힘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1. 그래서 힘의 이득이 없어. 근데요, 움직도래 어떻게 설명해도 다 됩니다. 움직도래는요, 어떠냐면 움직도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100N짜리를 내가 당길 건데 힘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얘 돌죠. 네. 돈다는 얘기는 돌림 힘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받침점이 어딜까? 얘는 받침점이 여기였는데 얘 받침점 어디 있을까? 잠깐만. 받침점이 어디 있을까? 10이랑 맞는데. 네. 얘는 받침점이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실액이 돼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됐어. 그래서 얘는 받침점이 어디냐면 실과 만나 있는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러면 작용점은 어디냐? 여기가 작용점이죠. 됐어?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이 힘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받침점, 작용점, 힘점 몇 종지래니? 2종지래요. 이종지래는 요거 두 개의 순서가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에요. 그 정도로에는 1종지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에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라서요. 대표적인 1종지래의 원리를 쓴 건 그 정도로고요. 2종도로의 2종지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움직도로. 구조가 달라. 됐어? 네. 그럼 꼬맹아 봐봐. 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작용점까지, 힘점까지 길이가 몇 대 몇일까요? 1대1. 1대 1. 아니요. 길이를 재는 기준이 뭐라 했어요? 돌림을 해서? 거리. 뭡니까?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맞잖아. 회전축이 어디예요? 받침점이죠. 길이를 잴 때는 항상 받침점으로부터 재는 거예요. 그럼 길이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예요. 길이비가 1대 2입니다. 그러면 힘의 비가 몇 대 몇이겠어요? 2대 1이죠. 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에 비해서 힘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절반밖에 안 돼. 이 뜻이거든요. 맞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는 아이가 100N이면 실제로 내가 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 이 얘기고요.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하면 알자예요. 꼬맹아 잘 봐. 이 도르래를 기준으로요. 여기 등속도를 잡아당기는 게 최소한의 힘이잖아요. 등속도는 합력 얼마? 0. 이 도르래를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입니까? 100. 그럼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여야 돼? 100이어야죠. 자, 그럼 이 도르래를 위로 잡아당기는 게 누굽니까? 실이죠. 실이죠. 실 몇 개? 이게 이 실과 이 실이 도르래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이 한 가닥이잖아요. 그러면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것도 F, 이것도 F.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 EF의 힘이 얘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얼마나 같아야 돼? 100이랑 같아야 돼. 그러면 이 F의 크기가 100이어야 되니까 F의 크기는 얼마라는 거야? 50. 그래서 여기서 50만 주면 100의 힘을 만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떻게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움직도르래야. 그래서 생긴 구조가요.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리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구조거든요. 전혀 다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림힘으로 설명하셔도 되고 힘의 합성으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되겠어? 그래서 움직도르래는요. 이렇게 물체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거리는 2배 늘어나고 하늘에 변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뭔가를 느꼈어요. 도구들은요. 반드시 힘의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구나. 힘의 이득을 못 보는 도구도 있구나. 맞아? 그럼 힘의 손해를 보는 도구는 없니? 이동 거리를 짧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동 거리를 짧게 하면 힘의 손해를 보는 도구는 없어? 있어요. 그게 삼종지례입니다. 사선거리 넣으면 돼요. 아니요. 삼종지례가 끝이에요. 다행이다. 지뢰는요. 1종 지뢰가 있고요. 고정도르래. 2종 지뢰가 있고요. 움직도르래. 그리고 작두. 작두요. 작두가 뭐였지? 대가 자르는 거 있잖아. 여기 무슨 점? 받침점.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여기가 무슨 점? 힘점. 알겠냐? 이거죠. 이종지뢰죠. 아까 주는 거 얘기했던 병따개도 그래요. 됐어? 병뚜껑 따는 거 병따개예요. 아니 뚜껑이 왜 이렇게 커져? 뭐 절망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머리 컸다. 됐어? 여기 있는 뚜껑을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슨 점이니? 받침점. 여기가 꼭 누르고 있죠. 받침점. 이게 뭡니까? 작용점. 이게 뭡니까? 힘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질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라고 쳐? 이 병뚜껑을 들어 올리려면 200의 힘이 필요해. 그럼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100이죠. 왜? 받침점부터 길이 재야죠. 길이비가 1대 얼마니까? 2니까. 힘의 비는 2대 1이면 되죠. 그래서 저는 100N의 힘만 줘도 돼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이종 지뢰를 이용한 대표적인 건 움직도르래지만 움직도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작두, 그 다음에 병따개 이런 것들이 이종 지뢰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대표적으로 힘의 이득을 보는 도구예요. 그래서 근데 3종 지뢰는 거꾸로입니다. 3종 지뢰는요. 아까 가장 스탠다드한 건 이 모습이야. 시소, 작용점, 받침점, 힘점. 맞아? 1종 지뢰야. 그치? 그 중에서 요거 위치 바꾸면 2종 지뢰야. 3종 지뢰는 요거랑 요거의 위치를 바꿔요. 됐어?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힘점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침점이에요. 이게 3종 지뢰거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낚싯대예요. 낚싯대. 우리가 낚시를 딱 해가지고요. 물고기 올릴 때 낚싯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물고기가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손을 잡고 있는 거죠. 됐죠? 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점이냐? 자, 받침점. 이게 뭐야? 물고기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작용점이에요. 물체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받침점 어디 있을까? 받치고 있는 거. 이 손이. 내 손. 그렇죠. 이게 받침점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 어디다 드니? 릴 올리는 데 힘주죠. 여기가 힘점이에요. 그래서 작용점, 힘점, 받침점 이런 구조야. 알겠어? 근데 그러면 봐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라고 치자. 이 물고기 들어 올리려면 200의 힘이 필요해. 내가 줘야 되는 힘이 얼마나? 잠깐만요. 100. 400이요. 400이야. 아. 왜요?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2인데 받침점으로부터 힘점짜리의 거리는 얼마니? 1이야. 그러니까 작용점 대 힘점의 길이 비율이 2대 1인데 그러면 힘의 비율은 얼마여야 되니? 1대 2여야 돼. 맞아? 그러니까 물체가 작용하는 힘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이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몇 배 커야 된다? 9배 커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200짜리 물고기를 잡아 올리려면 내가 힘이 얼마 필요하다는 거야? 400. 그러니까 아빠가 낚시하는데 겨우 멸치 하나 끌어 올리는데 아빠는 그래서 이거 상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착각이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도 아니야. 그만큼의 힘이 필요해. 선생님이 얼마 전에 낚시 갔다 왔잖아. 난 내가 상어 낚고는 줄 알았어. 하지만 멸치였죠. 아니 울어? 그러게요. 내 우럭 잡은 거예요. 아,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도구는요 힘에 뭘 본 거야? 힘에 뭘 본 거야? 힘의 그 손에. 손해를 봤어. 원래 물체보다 더 많은 힘을 줬으니까 얘는 힘에 손해를 봤어요. 물체의 무게보다 2배 큰 힘을 줬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얘는 목적이 거리를 줄이려는 거리의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만든 도구거든요. 그러면 힘이 2배 많이 들었으니까 거리는 얼마? 2분의 1만 내가 돌리면 된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을 때요. 물고기가 가장 우세한 공간은 물속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물고기를 물 밖으로만 끄집어내면 잡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이 밀을 한 바퀴 돌려서 1m 움직이는 동안 물고기를 몇 미터 끌려온다는 얘기야? 2m. 그래서 이동거리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는 3종지리를 만들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모든 도구가 힘의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다. 힘의 이득을 아예 못 보는 것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한 일에 아니는 변화가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를 줄여서 우리 뭐라 한다? 모든 도구는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이해 되겠어? 괜찮아? 오케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너네가 머리가 있으니까 있길 바란다. 나의 희망사항이지. 쌤. 축박기라는 게 있어. 축박기. 믿으셨어요? 축박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심이 되는 곳에 작은 바퀴가 있고 큰 바퀴가 이렇게 있어. 네. 물체를 작은 바퀴 쪽에 매달까요? 큰 바퀴 쪽에 매달까요? 금방이요. 큰 바퀴. 큰 바퀴 쪽에. 그래서 네. 큰 바퀴 쪽에 400N이라는 물체를 매달았다고 치자. 그럼 작은 바퀴 쪽에 있는 실을 우리가 당기겠다는 얘기죠. 그죠? 뭔 소리야? 네? 무슨 소리야? 됐어, 난 됐어. 자, 그러면 이 작은 바퀴까지의 반지름은 1이고요. 긴 바퀴까지의 반지름은 4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보면 여기가 받침대죠. 그죠? 여기가 무슨 점입니까? 작용점이죠. 네. 여기가 무슨 점입니까? 힘점이죠. 맞아? 그러면 작용점 대 힘점의 길이비를 네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4대 1로 만든 거야. 네. 그러면 힘의 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4야. 이걸로 무겁게 들을 거야, 이게. 네. 이러면 좀 불편해. 작은 곳에다가 써요. 저거. 맞아. 물체를 어떻게 하니? 작은 곳에 매달아야죠. 짧은 곳에. 그래서 물체를 짧은 곳에 매달고요. 우리는 긴 쪽을 잡아당기는 게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죠. 저 구조가 어떻게 되는 되겠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핸들과 바퀴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네. 핸들과 바퀴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드라이버이죠.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드라이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네. 내가 얘를 돌리면 얘가 움직이죠. 맞아요? 그래서 나사를 풀리잖아요. 그랬을 때요. 중심축으로부터 이 반지름이 1일 때 이 반지름이 4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있는 못을 그래서 빼기 위해서 우리가 돌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못에 작용하는 힘에 비해서 우리 몇 분의 1 작은 힘만 주는데 4분의 1 작은 힘만 줘도 이 못이 돌아가. 그래서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축바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의 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 도구에 맞춰서 어떨 때는 힘의 이득을 보려고요. 어떨 때는 거리의 이득을 보려고요. 어떨 때는 힘의 방향만 전환하려고요.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도구를 쓸 건데 그 어떤 도구를 만들더라도 한 일에 하면 결국은 변화가 없다라는 게 핵심 바람. 알겠습니까? 이해해? 못 따라오고 있으면 얘기해 빨리. 축바퀴 구조가 이해가 안 돼. 집에 가서 보세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작은 바퀴, 큰 바퀴를 이용해서 만든 축바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소도 있고요. 다 지뢰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일의 원리도 기억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도구에 대한 얘기도 짧게나마 정리를 좀 해봐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봐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럽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에너지. 저는 병신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알았어? 닥쳐. 에너지라는 건 일, 할 수 있는 뭘 얘기한다?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가 뭐 있어? 운동 에너지. 그렇죠.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또 위치에 위치 에너지. 집 에너지. 그렇죠. 자, 우리 물리에서는 이 두 가지 에너지를 쓰는데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2분의 1 mv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는 MGH. 네, mgh로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치 에너지에 몇 종류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몇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탄성 위치 에너지. 예?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포텐셜 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위치 에너지는요.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위치 에너지로 통칭해서 부르죠. MGH로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력 위치 에너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KF. 이분의 기획. 탄성력을 구하는 게 탄성력이라는 힘을 구하는 게 KX죠. 네. 탄성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건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다음 뭐가 있어요? 전기.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이걸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라고 하죠. 네. 됐어. 전기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볼트.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서 볼트라는 것도 에너지는 맞습니다. 근데 걔는 조건이죠. 몇 쿨롱의 전환? 1쿨롱. 그럼 1쿨롱이 아니면 2쿨롱이면 2V 하셔야죠. 3쿨롱이면 3V 하셔야죠. Q쿨롱이면 QV 하셔야 실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QV예요. 맞아요? 네. 근데요. 사실은 에너지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사실은 바닥에 있는 물체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 얘를 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 mg. 힘에다가 얘를 움직인 거리가 얼마예요? h. 그래서 거기다가 h를 곱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력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애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는 중력이 작용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전기력. 전기력 구하는 식? R 제곱분의 그렇죠. R 제곱분의
얼마만큼? R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전기에너지 구하는 식이니까 R분의 크크크예요. 그래서 R 제곱분의 크크크는 전기력이고요.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는 사실은 R분의 뭘로 구한다? 크로 구한다. 이 얘기잖아. 맞아? 네. 이해돼? 이해돼? 네. 근데 전기력 중에서요. 실제 전기력이 아니고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쳤을 때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전기력을 뭐라 그러니? 전기장 했으니까. 전기장. 됐어? 네. 근데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3쿨롱이면 3이, Q쿨롱이면 QE. 오, 큐. 이 QE가 R 제곱분의 크크크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이동시킨 거리가 D라고 한다면 QED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죠. 오. 맞아. 근데 만약에 이게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이면 2D가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 에너지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 에너지를 뭐라 했어요? 정적 위치 에너지. 뭐? 전이. 전이의 단위가 뭐예요? 볼트. 그거 내가 쓴 거잖아. 됐어. 그래서 ED가 V다. 그러니까 V 자리에 뭐 집어넣어도 돼? ED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QED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죠. 네. 맞아? 네.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라는 건 세 종류가 있다. 이 세 종류 기억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너네 1A의 정의. 1학기에 지금 1A랑 1쿨롱 전 도선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름이죠. 그러면 I는 T분의 Q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Q는 IT란 얘기죠. 그러니까 Q 자리에 뭐 집어넣어도 돼? IT.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니? 비트인 거죠. 맞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 구할 수 있어. 중3 때는 이거 배워. 그래서 고3 때는 이거 배우고. 혹시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나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에너지라고 하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그건 되죠.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가 있고 안 되지? 되지? 안 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한 조건은 뭔데요? 빛. 잠깐만. 공기저항이 없다, 마찰이 없다. 네.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만 작용해야 된다.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보존력.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하죠. 그 보존력이 뭐겠어요? 그 뭐냐? 중력. 중력. 중력, 탄성력. 중력, 탄성력. 됐어. 네. 아까 얘기했던 포텐셜 에너지 만드는 그 힘. 맞습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고요. 그걸 뺀 나머지 어떤 힘이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힘을 뭐라 그러니? 비보존력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전기력 말고 뭐 배우니? 자기력. 전자기 유도는 자기력 만들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자기력은 보존력이니 비보존력이니? 비보존력이죠. 그러면 이렇게 도체통 속에 자석이 떨어져서 지나갈 거야. 이 순간 얘가 이렇게 들어가려는 순간 뭐가 작용하니? 자기력이 생기죠. 네. 어느 방향으로? 이런. 자석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기죠. 네. 이 자기력이 물체 입장에서 자기 운동을 방해하는 마치 마찰력과 같은 효과야. 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될까?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어요. 감소해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반드시 감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한 문제도 설명을 못했네요. 자, 20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